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한국에 오면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경치, 친절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때로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들도 있죠. 오늘은 그런 문화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빨리빨리 문화인데요. 한국 사회는 빠른 속도를 중시하죠. 계획에서부터 실행, 피드백까지 모든 과정이 빠르게 이루어져요. 외국인들은 이런 속도에 놀라곤 해요. 하지만 그만큼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독일인들은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반면 한국인들은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빠르게 방향을 전환한다고 해요. 어떤 게 더 낫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겠지만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 축의금 문화에 대해 알아볼게요. 한국에서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가면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내는 게 당연한 문화예요. 하객들은 축의금을 내고 신랑 신부는 받은 축의금으로 결혼 비용을 충당하기도 해요. 반면 서양에서는 축의금 개념 자체가 낯설대요. 축의금을 내는 대신 선물을 주는 문화가 있죠. 이처럼 나라마다 축하와 위로의 방식이 다른데요.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문화라면 존중해야겠죠. 세 번째는 호칭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국에서는 나이나 직책에 따라 호칭을 달리 사용해요.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형, 누나, 오빠, 언니라고 부르고 직장에서도 직급에 따른 호칭이 있죠. 영어권에서는 이런 호칭 개념이 없어서 처음 접하면 매우 낯설대요. 이는 유교 문화에서 유래한 것으로 서열을 중시하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한국의 문화가 반영된 거예요. 요즘에는 직급보다는 님을 붙여 부르는 등 수평적인 호칭도 늘고 있지만 여전히 연령에 따른 호칭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네 번째 주제는 스킨십 문화인데요. 한국에서는 동성 친구 사이에서 스킨십을 많이 해요.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죠. 이는 남녀 구분 없이 친밀감의 표현으로 여겨져요. 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동성 간의 스킨십이 낯설게 보일 수 있어요. 특히 보수적인 문화권에서는 이런 스킨십을 꺼리기도 한데요. 중동에서는 동성 간의 스킨십도 흔한 문화라고 하니 국가와 문화에 따라 다른 것 같네요.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식사 예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한국에는 식사할 때 지켜야 할 예절들이 있어요. 어른보다 먼저 식사를 시작하지 않고 어른이 젓가락을 들기 전에는 함부로 젓가락을 들지 않죠. 그릇 위에 젓가락을 올려놓는 것도 예의 없는 행동으로 여겨져요. 이런 예절은 유교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윗사람을 공경하고 겸손하고 절제하는 태도를 중시하는 거죠. 외국인들에게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소중한 문화예요.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일상생활과 밀접한 5가지 주제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층간 소음 문제인데요. 한국은 공동주택 문화가 발달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래 위 층 사이의 소음 문제가 자주 발생하죠. 특히 한국의 바닥 난방 문화는 층간 소음을 더 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야간에 발생하는 소음은 이웃 간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일본에서도 층간소음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주거 문화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주제는 학벌 중시 문화예요. 한국 사회는 학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에요.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죠. 이런 학벌주의는 교육열로 이어져 입시 경쟁을 부추기기도 해요. 학벌보다는 실력을 중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학력은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학벌보다 개인의 능력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교육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문화 차이로 이어지는 것 같네요. 세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회식 문화입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회식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특히 상사와의 술자리는 거의 필수로 여겨지죠. 이런 자리에서는 업무 이야기보다는 사적인 대화를 나누며 친목을 다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문화는 외국인들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개인의 사생활을 중시하는 서구권에서는 회식 문화 자체가 생소하거든요.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회식 문화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여전히 회식은 중요한 소통의 장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네 번째는 복잡한 쓰레기 분리수거 문화인데요. 한국은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가 매우 잘 갖춰져 있어요. 일반 쓰레기부터 재활용품까지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분리해야 해요. 이런 제도 덕분에 자원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죠. 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복잡한 분리수거 방식이 낯설 수 있어요. 재활용이 생활화되지 않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하기도 해요. 독일,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도 쓰레기 분리수거가 생활화되어 있다고 하네요. 지구를 위한 실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좋겠어요. 마지막 주제는 노래방 문화예요. 한국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노래방을 즐겨 찾아요. 노래를 부르며 마음껏 감정을 표출하는 거죠. 슬픔, 기쁨,
우정 같은 다양한 감정을 노래에 실어 표현해요. 외국인들도 노래방 문화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처음에는 낯설어하기도 해요. 일본이나 중국에도 노래방 문화가 있지만 동남아시아나 서구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노래로 마음을 치유하는 문화를 경험해보면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국의 독특한 문화 5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처음 접하기에는 낯설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긴 가치와 의미를 발견한다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증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오시게 된다면 이런 문화들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낯섦을 즐기는 열린 마음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라의 문화도 한국인들에게 소개해주세요.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다 보면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질 테니까요. 다음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독특한 문화 5가지를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온돌 문화예요. 온돌은 한국 전통 가옥의 바닥 난방 시스템이에요. 불을 떼면 연기가 구들장 밑을 지나면서 열을 전달하고 연기는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죠. 이렇게 데워진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게 온돌 문화예요. 요즘은 보일러로 난방을 하지만 온돌의 개념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바닥 생활에 익숙한 한국인들에게 온돌은 편안한 공간이에요. 하지만 의자에 앉는 생활이 익숙한 서양인들에게는 낯선 문화로 다가올 수 있겠죠? 두 번째 주제는 김장 문화인데요. 김장은 한국의 대표적인 겨울 음식이에요. 무와 배추에 고춧가루, 젓갈, 마늘 등을 버무려 큰 독에 묻어두는 건데요. 이렇게 숙성시킨 김치를 겨우내 먹는 거예요. 김장은 보통 가족이나 이웃이 모여 함께하는 행사이기도 해요. 외국인들도 김장 문화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데요. 직접 김치를 담가보기도 한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도 절임 채소 문화가 있지만 한국만큼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한국 김치의 풍부한 맛에 매료되는 분들이 많죠. 세 번째는 좌식 문화예요.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바닥에 앉아 생활했어요. 좌식 문화가 발달하면서 온돌이나 마루 같은 구조도 생겨났죠. 현대에 들어 의자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좌식 문화는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식사를 할 때는 좌식 테이블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명절이나 제사 때는 좌식 문화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요즘은 바닥에 앉는 카페나 레스토랑도 인기를 끌고 있어요. 좌식 문화가 현대적으로 재해석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주제는 출산 후 조리원이에요. 조리원은 출산 후 몸조리를 하는 산모들을 위한 특별한 요양시설이에요. 산모들은 보통 2주 정도 조리원에 머물며 신생아 돌봄법을 배우고 건강관리를 받아요. 요즘은 남편도 함께 입소하는 패밀리룸이 인기라고 해요. 조리원 문화는 동아시아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산후조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챙기는 세심한 문화가 아닐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복잡한 커피 메뉴 문화를 알아볼게요. 한국 카페에는 정말 다양하고 독특한 커피 메뉴가 있어요. 에스프레소에 우유와 얼음을 섞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부터 달콤한 카라멜 마키아또, 고소한 인절미 라떼까지 취향에 따라 골라 마실 수 있는 게 매력이에요. 이런 커피 문화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어요. 한국의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을 넘어 문화와 감성을 즐기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죠. 외국인들도 한국의 다양한 커피 메뉴에 흥미를 느끼고는 해요. 외국인 여러분도 한국에 오시면 이런 문화들을 직접 체험해 보시길 추천해요. 온돌방에서 김장 담그기도 해보고 좌식 테이블에서 식사도 해보세요. 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카페에서 다양한 커피도 맛보시고요. 한국 문화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현대 한국 사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5가지 문화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로 PC방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한국에는 24시간 운영되는 PC방이 곳곳에 있어요. 게임, 인터넷 검색, 동영상 감상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인데요. 특히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죠? 최신 사양의 컴퓨터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서 매력적이에요. 외국인들에게는 24시간 운영되는 PC방 문화가 신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IT 강국인 한국에서는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죠. 중국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다고 해요. 다만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PC방의 인기가 예전 같지는 않다고 하네요. 두 번째 주제는 짧은 휴가 문화예요. 한국인들은 대체로 길게 휴가를 가지 않는 편이에요.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일주일 이상 휴가를 내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죠. 대신 연휴를 이용해서 짧게라도 여행을 다녀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문화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는 서구권 국가들과는 대조적이에요. 하지만 최근에는 워라밸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 사회도 점차 휴식의 가치를 인정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소개팅 문화인데요. 한국에서는 연인을 만나기 위해 소개팅을 자주 이용해요. 친구나 동료의 소개로 이성을 만나는 거죠. 최근에는 소개팅 앱을 통해 상대를 찾기도 해요. 소개팅 문화는 바쁜 현대인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서구에서는 주로 클럽이나 바에서 만나거나 데이팅 앱을 이용하는데요.
그에 비해 한국의 소개팅 문화는 좀 더 격식을 갖춘 느낌이에요. 일본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다고 하네요. 각국의 데이트 문화를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주제는 군대 문화예요. 한국은 국군을 이용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건강한 남성이라면 거쳐야 하는 국민의 의무죠. 보통 20대 초중반에 입대해서 18개월에서 21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하게 돼요. 군 문화는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군대에서의 경험은 남성들에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기도 하죠. 하지만 최근에는 병역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남녀 평등 의식이 높아지면서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지우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독특한 생일 문화를 소개할게요. 한국에서는 생일을 축하하는 다양한 문화가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모여 생일 파티를 하기도 하고 밤 12시가 되면 서로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기도 해요. 생일 당사자는 친구들에게 밥을 사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SNS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유행이에요. 하루 종일 축하 메시지를 받는 게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가까운 사람들과 정성껏 보내는 시간도 좋지만 넓은 인맥과 함께 축하를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5가지 한국의 독특한 문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외국인 여러분에게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한국인들의 정서와 가치관이 담겨 있답니다. 이런 문화들을 직접 체험해 본다면 한국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PC방에서 게임도 해보시고 코리안 스타일로 생일 파티도 해보세요. 군대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는 것도 좋겠죠? 휴가는 짧더라도 알차게 보내는 방법을 배워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런 문화들이 외국인들에게는 낯설고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미국에서는 팀 문화가 발달해 있고 일본은 축의금 대신 조의금 문화가 있죠. 프랑스에서는 식사 시간이 매우 중요하고 독일은 작은 것 하나까지 규칙을 정해놓는 문화가 있대요. 이렇게 각 나라마다 고유의 문화가 있기에 서로 이해하려 노력해야 해요. 물론 한국의 독특한 문화가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알게 된다면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 문화를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게 좋겠죠? 한국에 오시게 된다면 이런 문화들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라의 독특한 문화도 한국인들에게 알려주세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 정말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한국 문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 사랑 보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만나요. 감사합니다.